자, 오늘은 악기 관리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좀 오래 보시고 악기 관리를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는 영상이죠. 그냥 진짜 색소폰을 처음 다뤄보시면서 정말 관리하는 것도 어려움을 좀 겪고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들만 위해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불다 보면 왜 갑자기 뭐 소리가 잘 안 나고 또 뭔가 좀 어떤 음이 이상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종의 그런 거 있죠. 왜 큰 고장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건데 내가 알기만 하면 내가 금방 고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악기를 점검하러 갔다 왔습니다. 이 악기가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기계나 공구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술적인 메커니즘에서 본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연주할 때는 이게 예술적인 악기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색소폰은 되게 민감한가 봐요. 이런 것들이 참 꽤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우리가 잘 뭐 기능을 모르는 스프링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 패드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꼭 닫혀야 되고 말이죠. 열릴 때는 잘 열려야 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 어떨 때 악기가 갑자기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소프라노 악기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소리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막 부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초보 시절에는 내가 못 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기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낙원상가에 제가 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그 거의 1시간 동안을 막 열심히 점검을 해주시고, 그래서 무료로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뭐 그런가 했는데 와서 풀어보니까 아유 이게 뭐 악기 컨디션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점검 받기 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컨디션이 좋으니까 연주가 막 훨씬 부드럽고 어려운 것도 쉽게 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악기점에 전화를 일부러 했습니다. 고맙다고. 다음에 내가 가면은 꼭뭐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물론 뭐 거기서 빈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이 악기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몇 가지 팁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첫째는 악기를 구매하실 때 그 악기점에서 꼭 나중에 계속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판 악기는 점검을 잘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뭐 저에게 문자 주시거나 댓글 주신 분들 중에 근처에 뭐 악기점도 없고 배울 때도 없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근처에 그 큰 도시나 서울이나 뭐 이런 데 오실 기회가 있을 때 꼭 점검을 받으십시오. 이상 없어도 갖고 와서. 그러니까 그런 곳을 한 군데 마련을 해 두시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늘 갈 수 있는 곳.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 놓으면 전화로 문의를 해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믿을 수 있는 악기 수리점을 하나 확보를 해 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주 기초적인 것은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이 기초적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이런데 보시면 이 나사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풀어져요. 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뭐 누가 뭘 안 해도 이게 이제 작동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해서 느슨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소리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만 소리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불쑥 올라온 게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 군데 이런 나사들이 요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 나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계 드라이버죠. 시계 드라이버. 이 시계 드라이브 뭐 이거 요즘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이런 걸 하나 꼭 구입을 해 놓으십시오. 이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한두 개만 필요하지만 뭐 이렇게 파니까 이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풀려 있는 이 부분을 여기 풀려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걸로 조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조여서 이렇게 쏙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단단하게. 뭐 무리하게 힘줘서 조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싹 조여만 주시면 됩니다. 나온 것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괜찮은 데도 있고 안 괜찮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이 패드가 평소에 열려 있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열려 있다가 누르면 닫히는 부분이 있고 평소에 이렇게 닫혀 있다가 누르면 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패드를 뭐 그 패드 클리너나 뭐 신문지를 잘라서 쓰기도 하고 휴지 같은 것은 묻어나서 안 되고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닦아 주시면 여기 종이를 끼고 저는 이 패드 닦는 수건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1,000조각이 하나인데 되게 비싸요. 뭐 5,000원, 8,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요만한 1,000조각 하나에. 제가 그걸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바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악기 사고 끼워주고 나서 받은 건데 이거 8,000원 붙어 있더라고요, 가격이. 자, 이제 이걸 여기 이걸 이제 닫혀 있던 걸 열고 여기 이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쑥 빼면은 닦여지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열려 있는 것도 악기 연습 끝나고 또는 연주가 끝나고 나면 한 번씩 그렇게 해주는 게 패드 수명을 좀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애를 먹이는 게 두 키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샵, 솔 반음 높이는 샵. 이게 지금 제 거 지금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떼줘야 됩니다. 쭉 달라붙어. 그냥 놔둬. 그래서 그 다음에 도샵입니다.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이게 제일 안 떨어지고요. 그 다음 이겁니다. 그 두 개가 가장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어떤 행사 같은 걸 해서 나가서 연주를 한다면 연주 중에 이게 안 떨어져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전문 연주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연주하기 전에 항상 이건 먼저 눌러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반음 스케일을 한번 해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달라붙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한번 떼주면 됩니다. 보통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작동을 잘 하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한번 떼주면 작동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닦고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주 끝나고 이 패드는 좀 닦는 그런 버릇을 꼭 들여야 되고요. 그래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나사들 조이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보면 참 이거는 그 뭐랄까요, 참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자 이런데 보면 여기 보면 스프링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스프링 요 스프링 요거 이런 것이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여기 딱 걸려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소리가 안 나거나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보시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스프링들이 여기 한 줄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몇 줄 보이시죠? 까만 얇은 스프링이라고 이렇게 돌돌 말린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딱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보시면 어느 게 제자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만 하면 아주 기초적인 점검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주를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어떤 특정 음이 안 난다, 또는 뭐 괴상한 소리가 난다, 평소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걸 한번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나사가 헐거워진 건 없는지, 또 스프링이 또 제자리에서 이탈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훑어보시고 그걸 점검하면 많은 경우에 괜찮습니다. 악기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라면 이 옥타브 키가 이 화면에 이게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처럼 이런 그 아주 저가의 저가 중고 색소폰을 쓰시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가의 뭐 좋은 색소폰은 뭐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처럼 싸구려를 쓰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휘어져서 이게 제대로 안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열어주시고 약간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닫히게 하면 됩니다. 그건 이제 보통 이 내 꽂고 할 때 이런데 잡고 막 틀고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틀어지거나. 그럴 때는 요 제 위치에 잘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그 긴급 조치라기보다는 아주 별것 아닌 문제는 스스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주변에서 아주 이제 고맙다는 소리 많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요. 왜 이래? 막 그래서 딱 보면 어떤 나사가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딱 죄주면은 의외로 소리가 또 잘 나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악기점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가, 자, 이 패드가 이 캡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 속에 하나가 숨어 있어요. 여기에 보이십니까? 여기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패드가 또 잘 달아요. 패드가 이 위에 있는 것부터 잘 닳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 번은 악기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점검하러 갔더니 요 작은 요 패드 하나 딱 갈아주니까 아주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악기를 아주 기초적으로 내가 긴급 상황 또는 소리가 잘 안 나고 뭐 이럴 때 어떻게 소위 자가 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럴 경우는 이제 뭐 모르는 거 억지로 뭐 자꾸 만지시지 마시고 악기점에 가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기점에 가서 점검 받는 시간과 노력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소리 잘 안 나는 악기 가지고 연습하시면 실력도 늘지 않아요. 소리 잘 나게 해서 해야 실력이 늡니다. 자, 오늘도 참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